혹시 누군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습관처럼 응, 괜찮아 하고 대답하시진 않으셨나요? 정말로는 괜찮지 않은데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아프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힘들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지 않은 사람일수록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며칠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칠순이 넘으신 분인데 항상 밝으시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날도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로 힘들어도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봐주고 그러면서 한 번도 힘들다, 아프다 소리를 안 하셨대요. 누가 물어보면 늘 괜찮아, 괜찮아 하셨다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자식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괜찮아 하면서 넘어갔죠. 그렇게 몇 년을 참다가 어느 날 길에서 그만 주저앉으셨대요.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요. 그제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하고 서러웠다고 하세요.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았을까? 왜 아프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더 하셨겠지만 우리도 배웠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면 나약한 거라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어른이고 그게 강한 거라고.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냈죠.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면서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까요. 이제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다들 바쁘니까 그것도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밥 먹을 때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병원 가자니 자식들한테 말해야 할 것 같고 말하자니 괜히 걱정 끼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파스 사다 붙이고 소화제 먹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웃긴 건요. 자식들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당장 병원 가자고 하고 뭐라도 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냥 참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동네 의원 선생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시니어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시작된 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하신대요. 이 정도쯤이야.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통증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신호를 더 잘 챙겨야 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평생 참아왔잖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그냥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관절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오래 참아왔어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몇 년 전부터 가슴이 가끔 답답했는데 그냥 체한 줄 알고 넘어갔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협심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안 났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진작 오셨으면 약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되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참고 사는 게 습관이 돼서 정말 위험한 신호도 그냥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남들은 잘 챙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을까? 자식들 아프면 당장 병원 데려가면서 자기는 몇 달을 참고 견디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 아픈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건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돌보는 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도 마음이 하는 말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고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먼저 가까운 사람한테라도 얘기해 보세요. 요즘 여기가 좀 아파. 요즘 잠이 잘 안 와. 이렇게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일찍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오셨죠. 정말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늘 괜찮다고 하면서 버티셨어요. 그렇게 버틴 세월이 얼마예요? 몇십 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자식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때로는 그냥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까 봐서요.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 덜 참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요. 그게 누구한테 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픈 걸 숨기는 게 더 마음 아플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나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불편하네. 그냥 그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한 번쯤은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실 요즘 여기가 좀 아파 하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강했어요.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견뎠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돼요. 조금 약해져도 괜찮아요. 약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니까요. 다만 우리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기대도 되는 거예요. 평생 남들 기대게 해주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기댈 차례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늦게 무너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게 용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면 주변에 생각나는 분께 살짝 전해주세요. 이런 영상 있던데 한번 들어봐 하고요. 그분도 어쩌면 평생 괜찮다고 말하며 참아온 분일지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는 조금 덜 참고 살아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